엄마, 이번에 병원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엄마, 정말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제가 성공해서 몇 배로 갚을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니에요. 엄마, 정말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제가 성공해서 몇 배로 갚을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달라고? 넌 나에게 실망만 안겨줬어.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내가 기대하는 돈, 이제는 더 이상 줄 수 없어. 엄마, 그러면 나한테는 남는 게 뭐예요? 결국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은 나한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돈을 위해 살아온 줄 아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난 더 이상 너에게 의지하지 않겠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혜자, 74세의 연로한 어머니로 남편과의 이별 후 혼자 힘으로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아이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 남은 것은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점점 멀어져 가는 자식들과의 거리뿐입니다. 그녀의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자식들로부터의 관심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갈등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만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김혜자 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늦은 오후 할머니 김혜자는 작은 요양원 방에서 혼자 앉아 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추지만 방은 쓸쓸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려 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밝게 웃고 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가득하다.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오래된 추억을 떠올린다. 젊었을 적 혜자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꿈꾸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기 위해 모든 걸 바쳐야 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철저히 자식들을 위한 희생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는 마음 하나로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하루는 시장 청소부로 일하며 새벽부터 거리를 쓸었다. 날씨가 아무리 춥고 손이 터지도록 얼어붙어도 아이들 생각에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엄마는 무슨 일하러 가요? 아직 어린 아들이 그렇게 묻곤 했다. 혜자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너희가 따뜻하게 밥 먹고 학교 다닐 수 있게 돈 벌러 가는 거야. 그러고는 아이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쓰렸다. 자신이 해야 하는 고된 노동의 현실을 아이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도 됐다. 또 다른 날에는 노점상으로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채소와 과일을 팔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버텼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쑤셔서 자리에 눕고 싶었지만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든 일상이었지만 아이들이 잠든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두 아이가 하나둘 성장하며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가끔씩 혜자는 겨우 모은 돈으로 아이들에게 새 교복이나 신발을 사주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신난 얼굴로 엄마 최고라고 외치며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삶의 보람이자 가장 큰 기쁨이었다. 비록 자신은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큰 꿈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부심을 느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의사가 되고 딸이 대기업에 취직하면서 혜자는 자신이 이뤄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모든 고난과 고생이 결국 아이들을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젠 내가 조금은 편안해져도 되겠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고 아이들을 위한 희생만으로 가득했던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서서히 몰려왔다. 문득 현실로 돌아온 그녀의 눈에는 허공을 바라보는 듯한 아련함이 담겨 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아직 젊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절의 자신을 만난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녀는 남은 삶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차분히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김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아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오랫동안 직접 찾아가면 번거로울까봐 조심스러웠지만 손주들의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싶다는 생각에 준비해둔 선물과 과일을 작은 가방에 챙겼다.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서울에 도착한 그녀는 아들 집의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쌓인 거리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혜자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인사했지만 며느리는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어색한 마음에 가방에서 과일을 꺼내며 며느리에게 건넸다. 이거 아이들 먹이려고 가져왔어. 며느리는 조금 주저하더니 결국 받아들었지만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머니, 오실 거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요.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한순간의 설렘과 기쁨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오히려 자신이 불청객처럼 느껴졌고 손주들을 보러 온 게 잘못인 것만 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혜자 할머니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며느리는 바쁜 척하며 자꾸만 자리를 피했다. 손주들마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혜자 할머니는 조심스레 손주들 장난감을 만지며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정중하지만 냉정하게 말했다. 아이들 장난감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할머니는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츠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침묵이 이어졌다. 아들마저 엄마, 요즘은 아이들 손에 부모나 조부모가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것보다 자립심을 길러주는 게 좋대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들의 말은 점점 혜자 할머니의 마음을 짓눌렀다. 이 모든 순간들이 마치 그녀가 이곳에 올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몇 시간이 흘러 그녀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아무런 미련 없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는 그냥 손주들 얼굴 한번 보러 온 거야.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할게. 혜자 할머니의 말투는 최대한 침착했지만 목소리에는 고독과 실망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을 떠나는 버스에 오른 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차창에 비치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바쁜 도시 속에서 자식들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지만 이미 멀어져 버린 그 온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위해 살자. 더 이상 자식들의 관심을 바라지 말고 나 자신에게 작은 행복을 찾아가야겠구나. 햇볕이 따스하게 비추던 어느 날 오후, 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설렜다. 작은 집 안을 정돈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느껴지는 가족의 온기를 만끽했다. 머릿속으로는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서 이제 성공한 의사까지 됐구나. 드디어 아들이 집에 도착하자 혜자는 문을 활짝 열어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동안 바빠서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기에 오늘 만남은 그녀에게 특별했다. 그러나 아들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과 망설임이 어른거렸다. 혜자는 그런 아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아들이 거실에 앉자 혜자는 다가가서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일은 잘 되고 있지? 아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순간 혜자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무슨 부탁을 하려는지 본능적으로 알 것 같았다. 한때 그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남은 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인데?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이번에 개인 병원을 차리려고 해요. 오랜 꿈이었잖아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혜자는 잠시 멍해졌다. 병원을 차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알고 있었기에 순간 숨이 막힐 듯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얼마나 필요한데? 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5억 원 정도. 그래도 꼭 성공해서 나중에 몇 배로 갚을게요, 엄마. 그 말을 들은 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아들을 도와줬지만 항상 실패로 돌아갔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 며느리의 레스토랑 개업을 도와줬을 때도,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지원해줬을 때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가슴 깊이 숨겨둔 모성애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알겠어. 엄마가 한 번 더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혜자는 결국 마음을 열었다. 아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의 빛이 돌았고 그녀는 순간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혜자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아들은 종종 추가 자금을 요청하며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혜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의심은 쌓여만 갔다. 혹시 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결국 어느 날 그녀는 아들의 거짓말과 사업 실패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모든 희망이 무너진 듯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그가 그녀를 속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렇게 혜자는 완전히 지쳐버렸고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혜자 할머니는 아들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마음이 무겁고 눈앞이 흐릿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지만 자신을 속이고 그간 쌓아온 신뢰를 저버린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밤새 뒤척이며 그동안 자신이 쏟아온 사랑과 희생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더 덥서 보였다. 다음 날 아침, 혜자는 조용히 아들과 마주 앉았다. 평소엔 웃으며 맞이해주던 아들 앞에서 이번엔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아, 혜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동안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하지만 이젠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아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어리기 시작했다. 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심을 다지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걸 다 내줬어. 그런데 넌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더 나아가 엄마를 속이기까지 했어. 이젠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아들은 혜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간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모습은 혜자의 마음을 잠시 흔들리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이제 더는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혜자는 천천히 일어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가지들과 몇 개의 소중한 물건들만 챙기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한때 이 집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지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학교에서 상을 받던 날, 어릴 때 그녀에게 안겨 엄마 최고라고 외치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이제 그때의 순수한 사랑은 없고 남은 것은 오직 실망과 아픔뿐이었다. 집을 떠나기 직전 혜자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엄마는 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길 바란다. 아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지만 혜자는 더 이상 그를 붙잡고 싶지 않았다. 혜자는 조용히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보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 나를 위해서라도 떠나야 해.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혜자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요양원으로 향했다. 낯선 풍경과 익숙지 않은 공기가 어딘지 모르게 그녀를 위축시키는 듯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여생을 홀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만 같았다. 요양원에 도착한 그녀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에 들어갔다. 방은 단출하고 소박했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창밖으로 넓게 펼쳐진 정원이 보였고 어쩐지 그 광경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는 듯했다. 여기서 나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겠지. 혜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삶을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서서히 익숙해지던 어느 날, 혜자 할머니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지난 인생을 회상하고 있었다. 바깥에는 푸른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허전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그 자식들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회한에 빠졌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랑과 희생으로 자식들을 키웠지만 결국 혼자 남겨진 현실이 너무나도 쓸쓸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자신이 모아둔 재산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녀는 비록 많은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평생 동안 힘들게 일하며 쌓아온 그 돈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부심이자 생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 돈을 자식들에게 남겨준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모습이 상상되었고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혜자는 한 가지 결심을 내렸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는 대신 자신이 쌓아온 재산의 대부분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이 결정을 통해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랐다. 이 돈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쌓아온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혜자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재산의 80%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20%는 딸에게 남기기로 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아들에게도 일말의 자산을 남겨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그에게 남겨줄 것이 없다면 그의 욕심과 집착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 그를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혜자는 그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옥죄어왔던 자식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느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겼다. 편지에는 그동안의 애틋한 마음과 함께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달라는 진심 어린 당부가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엄마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때가 왔다. 엄마는 더 이상 너희가 이 돈에 얽매여 서로 다투거나 힘들어하지 않길 바란다. 엄마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스스로 서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다. 편지를 쓰고 난 후 혜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거나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녀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 요양원 방 안에는 여전히 고요함이 감돌았지만 그 안에서 혜자는 비로소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요양원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혜자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차분히 즐기기 시작했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 풍경을 바라보거나 정원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작은 기쁨을 되찾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식들과 떨어져 홀로 남겨진 삶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는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열렸다. 직원이 건넨 붓과 물감이 어색했지만 혜자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캔버스에 첫 붓질을 했다. 처음엔 서투른 손놀림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지만 붓질 하나하나가 쌓일 때마다 묘한 성취감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이 나이에 그림이라니 참 재밌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붓을 움직였다. 화폭 위에 펼쳐진 색깔들이 그녀의 마음속 감정을 서서히 녹여냈고 마치 자신이 억눌려 있던 감정을 풀어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혜자는 정기적으로 그림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매번 새로운 색깔을 고르고 꽃과 나무, 추억 속 장면을 그리며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그녀에게 과거의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나도 여전히 이렇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또한 혜자는 요양원 내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매주 함께 책을 읽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었다. 한때 자신만의 고통에 갇혀 있던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아픔과 상실을 겪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지.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고 때론 울기도 하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갔다. 그러던 중 혜자는 요양원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린이 병원을 찾아가 병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이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책을 읽어주며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그 작은 손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을 때마다 마치 세상이 다시 따스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혜자는 아이들과 함께 순수한 행복을 느꼈고 오래된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며 혜자는 요양원 내에서 그녀만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그림, 독서, 봉사활동. 그녀의 삶은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물론 가끔씩 자식들이 떠오를 때마다 아픔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제 그 아픔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도 되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조용히 웃었다. 어느 날 저녁 혜자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한다. 이곳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다. 그들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 각자의 인생을 책임지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길 바란다. 그렇게 혜자는 남은 여생을 조용히 그러나 충만하게 보내며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아갔다. 비록 삶의 마지막 장이 요양원에서 펼쳐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운 그녀는 오늘도 작은 행복을 찾아가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